예,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구치소. 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법무부가 파악된 공식 자료가 28일 13시 기준으로 800명이더라고요. 아니 700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웬 800명이요? 아니 28일 13시 기준인데 예. 여기에 수용자 748명, 교도관 39명, 출소자 13명을 포함했는데 이 중에 교도관 14명, 수용자 3명, 출소자 3명은 격리 해제됐고요. 아, 그럼 격리 해제된 사람들은 일단 제외한 걸까요? 지금 그렇죠. 700 몇 명 하는 건? 예, 또 제외하고도 어제 아마 추가로 14명이 확진됐고 예, 예.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16명이 추가로 확진된 네. 이것도 숫자에 아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면 800, 격리 해제된 사람까지 누적으로 다 포함하면 800명이 넘어요? 830명 정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와. 2차 확진 우려되는 그런 대목이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감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사망자가 2001년 동대문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건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윤창열 씨라고. 윤창열 씨. 중증 혈액 투석 환자였는데 네. 2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제 사흘 만에 사망한 겁니다. 아니, 지금 다른 교도소, 다른 구치소는 예.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동부구치소에서만 재소자의 수감자의 3분의 1이 확진? 왜 이런 겁니까? 법무부 해명은 동부구치소가 감염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시설 내 확산 원인은 각 동 모든 층이 연결되어 있고 네. 체육시설 등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 실내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네. 아파트처럼 다 실내에 다 있고 아. 또 외부 출정 뭐 법원 재판이나 검찰 조사 등 또 다니는 거, 거실 이동, 높은 수용 밀집도, 불충분한 환기에 의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가 12층짜리 5개 동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이게 아파트형 구치소라고도 하고 E자형 구조라고도 합니다. 알파벳 E형 예, 구치소. 예, 이 사진이 혹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네. 그 아파트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동부구치소의 시설이 다른 이유는 뭐죠? 사실 동부구치소만 법무부는 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인천구치소나 수원구치소, 대구구치소도 10층 이상 고층의 빌딩 구조이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천 수원구치소는 미음자형이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는 이제 좀 E자형이고요. 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평택구치소의 공통점은 구치소가 법원 검찰청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법조타운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구치소는 장기 수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다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이감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 구치소인 거죠. 예, 재판받는 네. 동안. 예. 뭐 일부 뭐 저 확정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있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의 모니터 버튼 그 모양 누르시면 됩니다. 저렇게 알파벳 E자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서 여기 교도소다 구치소다 하면은 보이는 그런 넓은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아파트처럼 다닥다닥다닥 건물이 붙어 있어요. 교도소는 오랫동안 장기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장도 있어야 되고 농장도 있고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건 실내 운동장이고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체육을 하든 뭘 하든 당연히 실내에서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호텔식으로 시설이 좋다. 지금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네. 지금까지는 호평받았던 곳 아니에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거나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신축 건물이어서 깨끗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 시설이 좋다거나 편의성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경우에는 순찰 코스 동선이 길고 사고가 나거나 해도 대응이 늦어지는 엘리베이터로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어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고요. 재소자들 중 일부는 동부구치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일단 소음이 심해서 불편을 근데 호소하는 사람도 많고요. 동부 간선도로 아까 사진에 보면 바로 뒤에 동부 간선도로 있죠. 교통 소음이 심하고 하늘로는 성남 비행장을 오고 가는 훈련용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많이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유명 인사가 거기로 수감돼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 환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저기 붙어 있으면은 환기나 뭐 여름에는 환기가 안 돼서 되게 힘들고요. 겨울에도 그 운동장이 각 사동 층별로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외부로 나와 있긴 한데 햇볕 쬐기도 쉽지가 않고 아주 뭐 조금만 쬐거나 뭐 그렇고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 창살 같은 게 없다 그래요. 운동하는 데는. 그래서 추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씨가 법정 구속됐을 때 나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있어서 얘기된 적이 있는데 김기춘 씨의 경우는 시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치의가 아산병원에 있는데 그게 구치소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구치소로 가면 아산병원가 멉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있고 물론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고 최순실 씨가 수감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유명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뭐 시설이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아무래도 깜빵입니다. 수용자들한테 마스크를 줬느냐 안 줬느냐. 네. 이거 어떤 게 팩트입니까?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렇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 확진자가 발생한 한 구치소만 수용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출정, 외진 등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실제 구치소에 확인해 보니까 수용자나 교도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해 줄 예산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재소자가 지금 5만 5천여 명, 교도관이 1만 6천여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지급하는 거는 뭐 어렵죠.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그건 이해하는데 그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 초기에는 재수자들에게 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때는 면 마스크도 비말 차단 효과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라도 없으면 껴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초기에는. 했고. 이게 왜 KF94나 KF80의 경우에 우리 지금 철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철사가 있어서 위험 물질로 간주돼서 또 재수자들에게는 판매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11월 하순부터 3차 유행이 되면서부터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철사 대신에 플라스틱 심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심이 들어간 KF94 마스크를 11월 하순 심해지면서부터는 허용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소자들은 평소에 마스크를 지금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현정 앵커는 집에 가면 마스크 쓰고 있으십니까? 집에서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재소자들에게도 감방은 집과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죠. 24시간 쓰긴 힘들어요. 그것도 감방이 그 정원이 5명인데 8명, 9명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안양교도소를 가보니까 10명 정원인데 최대 16명이 들어가 있고 이래요. 비좁기 때문에 이 마스크까지 끼면은 숨이 막힐 정도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제 바깥에 나갈 때, 깜빵 밖으로 나갈 때, 운동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출정 작업을 나가거나 뭐 외부로 나가는 검찰, 법원 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방 안에서는 우리 집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그거를 방을 나가서는 착용을 지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했는데 좁다 보니까 한 명이 무증상 감염자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밥 먹을 때 다 벗고 있고 잠잘 때 다 벗고 자잖아요. 그럼 한 방에 다 그냥 쉽게 감염되는 구조인 거죠. 아니 감방 안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안 하는데 동부구치소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지금 24시간 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외부 이제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잖아요. 전에는 2주 격리를 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지금은 3주 격리로 좀 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바로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분리하는 이런 뭐 시설이나 방안은 마련이 돼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구치소도 수용 정원이 2,070명인데 2,400명이 넘어서 120% 정도 됐거든요. 과밀이었군요. 엄청 과밀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게 산밀 아닙니까? 밀폐, 밀집 아닌가요? 맞아요. 이 구조 바로 그대로인 거죠. 지금 동부구치소 재소자가 SOS를 치는 사진 살려주세요. 혹시 사진 있으신가요? 네, 그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이 SOS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이렇게 쓴 쪽지를 창문 밖으로, 출창살 밖으로. 동부구치소 구조를 아는 전현직 교정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아마 감방이 5인실인데 8명이 수감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저걸 쪽지를 바깥에 내보이기 위해서는 방충망을 뜯거든요. 네. 방충망을 뜯으면은 그게 또 공용 시설물 훼손이 되고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또 우리 징벌방에 갈 수 있는 또 뭐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럼 징벌을 받을 걸 감수하고 저 사람은 쇠창살 방충망 뜯어내고 바깥으로 SOS 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구치소의 3분의 1이 감염 확진될 정도니까 네. 내부는 정말 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저 확진자 340여 명을 청송교도소로 옮겼고 네. 또 음성으로 확진된 180여 명을 남부교도소나 뭐 속초로 옮겼잖아요. 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0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많이 낮아진 거긴 하죠. 예. 하지만 그래도 감방 내부라는 게 원래 닭장처럼 좁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불평불만들이 엄청 날 겁니다. 지금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네. 편지 외부 발송 금지 이렇게 적힌 종이도 흔들고 있네요. 네, 뭐 그런 상황. 그 내부 상황을 지금 저 쪽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공포감에 쌓여 있는 상황인가. 이게 이제 규정상은 이래요.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교도소는 형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네. 구치소는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사망한 윤창렬 씨의 경우에도 형집행 정지로 석방이 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외부에 수도권에 병상이 부족한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의료 인력이나 간호사들도 사실 2천 몇 명이 있는데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국마다 힘든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동부구치소는 왜 전수검사가 늦어진 건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법무부와 아까 이 앵커멘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무부와 지금 서울시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내탁 공방. 예, 제가 볼 때는 법무부는 뭐 자기들은 전수검사 하자고 12월 14일 얘기했는데 송파구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했다 그러지만은 이쪽 의견은 또 다르거든요. 서울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11월 27일 날 처음으로 교도관이 확진됐지 않습니까? 11월 27일. 11월이에요, 여러분. 네. 지난달 27일. 그리고 12월 5일에도 교도관 확진이 또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12월 14일 수용자가 첫 확진돼서야 법무부가 전수조사하자는 네. 의견들이 논의가 있었고 네. 그것도 안 되고 2차 이제 교도관이 외부 외진을 가면서 네. 수용자하고 밀접 접촉했다. 그런데 교도관 확진자가 그러니까 그때 12월 18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3주가 딱 걸린 겁니다. 초기 발생하고. 초동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것이고요. 법무부가 지금 밝힌 자료를 보면은 동부구치소 직원 39명이 확진됐는데 14명은 이미 격리 해제됐습니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초기에 분산 수용과 전수검사를 확실하게 했더라면 한 아쉬움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안이했어요. 동부구치소가 얼마나 수월하게 대처했는지는 출소자의 증언에서 나타나는데 네. KBS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에게 감기약을 처방했다는 겁니다. 인후통은 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감기약 이제 변명은 이거더라고요. 아니 원래 열나고 뭐 인후통 있고 이러면은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감기약 주는 거다. 주더라도 그건 그거고 코로나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들이 이미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야 되죠. 제가 교정 당국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건 대응이 미숙하고 너무 안이했다라고 얘기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왜 코로나 초기에 입국자들이 감기약 먹고 해열제 먹고 들어오는 거 제주도 막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지금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그랬잖아요. 이런 라인들이고 세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처음에는 음성 판정자들을 외부 교도소나 일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남부교도소에서 16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1차, 2차 검사를 하고 보냈는데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무증상이거나 네. 잠복기가 있어서. 네. 또 근데 그 다음에는 확진자들을 지금 청송교도소로 보내고 있잖아요. 네. 뭔가 기준이 잘 없죠. 여기다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80여 명이
이미 서울 북부와 동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예. 그럼 재판 출석한 다음에 나중 검사해 보니까 확진으로 나온 거군요. 그런 셈이죠. 하하. 이게 지금 전파가 됐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판단이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초기 대응에서 우왕좌왕했는데 대규모 확산되던 그 시기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몰두하던 시기 바로 그대로입니다. 전수조사가 18일 시작됐는데 추미애 장관은 열흘이 더 지난 어제서야 잠시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사과의 말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형집행법을 보면은 수용자에 대한 모든 시설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일단 정 총리 사과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부장인 총리가 사과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 정도 사태가 되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더나 백신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안 되는 것이었었지. 이런 중대한 사태에도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사실 쏟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이게 지금 세계 최대 그렇습니다. 단일 감염이에요. 단일 시설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감염으로. 살펴봤습니다. 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